네,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사실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또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평소보다 허리 통증 호소한 분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허리 통증 중에서도 절대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통증이 있죠. 네, 그래서 허리 척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먼저 이 두 가지 질환 모두 허리 쪽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허리 쪽이 먼저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병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이 눌리는 신경 자체가 허리 신경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 다리 쪽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시다가 허리가 점점 안 아프시고 엉치, 허벅지가 아프시고 뭐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저리다, 뭐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다리 쪽 통증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병이 더 진행됐다고 저희 몸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네. 이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이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시기를 놓치고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경 변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근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가 얇아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치료 시기를 조금은 이제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까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 전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허리 쪽의 통증에서 시작을 해서 다리나 엉치 쪽으로 내려갔다는 신호 자체가 일단은 병이 진행됐다는 신호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오히려 좀 괜찮아졌는데 하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민첩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 역시 이제 단계별로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이제 안전한 단계를 따라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먼저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협착증 같은 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해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수술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오면서 척추 환자 10분이 계시면은 한 8에서 9분 정도는 비수술적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에는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전통적인 게 있었지만은 뭐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허리가 아픈데 좀 병원 가면 수술하자고 할까봐 두려워하시고 병원에 오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네. 증상이 있으시면은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10명 중에 8, 9명이 해결이 가능한데 해결이 안 된 한두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수술인데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허리 쪽에 이제 나사못을 넣고 앞쪽에 이제 뼈에다가 인공뼈를 넣어서 붙여주는 유압술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척추 유압술이라는 게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시행받으시면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시행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절개선도 길고 그리고 몸 안에 나사못이랑 인공뼈가 들어가는 수술에 대해 이제 부담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을까봐 두려우셔서 비수술적인 치료만 반복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뼈와 신경이 약해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유압술 하기 전에 간단하게 눌리는 신경만 풀어줄 수 있는 단일공 내시경이라는 수술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수술 치료에 반응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전에 수술이랑 단일공 내시경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허리 신경은 허리 뒤에 있는 뼈와 근육에 의해서 보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경이 눌리거나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전에는
그 근육과 뼈를 이렇게 박리시켜줘서 신경을 노출시킨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줬는데 네.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한 0.7cm 정도의 굉장히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기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까지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카메라로 직접적으로 보면서 풀어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이전 수술에 비해 훨씬 적고 그리고 네. 절개도 적고 출혈도 적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같은 경우가 다른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치료법 중에서는 가장 최소 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작은 구멍만 내고도 예전에 시행했던 유압술 같은 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 수술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병변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5에서 8cm 정도의 큰 절개가 필요했고 맞아요. 그 밑에 있는 근육과 뼈를 분리시켜주고 뼈를 제거한 다음에 신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한 7mm 정도의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이 신경 변변까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병변 부위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과 같은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적은 장점도 같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름 그대로 구멍 하나에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최소 침습으로 수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일공 말고도 이렇게 2개 구멍을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척추 치료 같은 거를 내시경으로 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많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됐던 거는 이제 단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왔는데 네. 그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 하나로 치료하는 장점이 있었지만은 협착증과 같이 병변이 큰 부위는 시야가 좁아서 시행하기 힘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양방향 내시경인데 이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구멍 하나랑 수술기가 들어가는 구멍 하나, 이제 구멍을 2개 뚫어서 시행하는 수술이고요. 이 수술 같은 경우는 협착증과 같은 큰 병병도 치료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단일공 내시경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 하나로 협착증도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내시경 카메라가 많이 발전해 옴에 따라서 구멍 하나라도 충분히 이제 시야가 잘 나오게 됐고 이걸로도 협착증과 같은 질병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방향 내시경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구멍이 하나냐 2개냐가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멍이 하나인 경우가 인대나 근육의 손상이 더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네. 이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뭐 척추 유압술과 같은 큰 수술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의 허리에 맞는 상황의 내시경 치료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양방향이 좋다, 단일공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 환자들마다 각자 처한 어떤 허리 척추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뭐 구멍을 하나를 내든 2개를 내든 예전에 크게 절개했을 때 비교해서는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치료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일공 내시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계속 이제 최소 침습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소 침습 치료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마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취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가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절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혈 같은 게 필요가 없어서 수혈 부작용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받으시고 4시간 정도 후부터는 보행이 가능하시고
하루 그 다음 날이나 이튿날 퇴원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수술 시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신경이 눌리는 그 병변 자체를 직접적으로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술 후의 성공률도 다른 일반적인 시술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까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종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에는 어떤 치료법이 적합할지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상담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궁금증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여성분이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전부터 허리가 좀 아팠는데 추석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추석 때 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제 병원을 좀 가보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보시면 이제 50대 저희 여성분이라서 네. 추석 때 아마 일을 좀 많이 하신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허리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이 이제 일을 좀 많이 하시게 되면은 뭐 디스크가 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튀어나온 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섬유름 부위가 조금 더 찢어지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더 심해지기 전에 내원하셔서 뭐 비수적 치료를 받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호전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아프다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 이때 병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또 아프신 게 아니고 예전부터 좀 아프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연후에 또 심해졌다고 하시니까요. 이제는 더 미루지 마시고 한번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74세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다리가 아파서 오래 못 걷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최대한 좀 수술을 피해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술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고 수술을 최대한 미루시는데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좀 큰 수술이고 전신 마취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술적인 부담이 컸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단일공 내시경 같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수술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시던 70대 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영상을 봐야지 알겠지만은 협착증의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협착증에 대해서도 비수적 치료가 많이 발전되어서 뭐 풍성확장술 같은 시술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술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런 질문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병 미루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6세 남성분께서도 전화를 주셨어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더 심해졌는데 일이 바빠서 여유가 없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오래 입원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이제 사실 아까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다리 쪽 증상이 생겼다는 거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치료라고 하면은 예전같이 뭐 치료 기간도 길고 입원도 오래 해야 될까 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 오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는데
일단 뭐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이 중요하니까 병원에 내원하시고, 그리고 뭐 수술을 한다고 해도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 뭐 이런 수술 치료 같은 경우는 이 치료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받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 잘 받으셔서 회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허리 통증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경우와 좀 비슷한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나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4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64세 남성분이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엉치서부터 종아리까지 뒤 바깥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걷다 보면은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지셔서 걷기가 좀 힘드셨는데, 이렇게 다리 저리고 아픈 경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처음 시도하는 게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 등을 시도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주사치료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사치료를 처음 받으셨을 때는 뭐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셨는데, 네. 이게 점점 기간이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좀 걷는 게 너무 힘들어지셔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셔서 찍은 MRI 사진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앞으로 나올 사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면은, 이 앞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게 척추체 몸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있는 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고, 뒤쪽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신경길이고, 그 신경길 안에 회색 색깔로 내려가는 게 이제 신경 다발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길이 잘 열려 있어야지 신경 다발들이 다리 쪽까지 잘 내려가기 때문에 뭐 저리고 당기고 이런 증상이 없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추는 5번까지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사이에서 뒤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네. 이제 황새인대라고 하는 인대 부위인데, 이 인대는 원래 이렇게 두꺼워서는 안 돼요. 그냥 뼈랑 뼈 사이에 붙어 있는 되게 얇고 탄력적인 조직인데,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이렇게 두껍고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손톱만한 이런 이제 황새인대 두꺼운 부분이 이제 신경기를 누르니까 신경 다발도 잘 못 내려가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생기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4번, 5번 같은 경우가 협착증이 가장 많이 생기시게 되는데, 4번, 5번 협착증이 있게 되면은 이제 엉치 쪽으로 이제 통증이 있으시고, 허벅지랑 종아리 쪽이 좀 당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걷다 보면은 이제 저림감이 심해지고, 쉬었다가 가시면은 다시 이제 걸을 수 있는 이런 증상인데, 이게 4번, 5번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그런 증상으로 오셨고, 이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 이쪽 뒤쪽에 신경길이 꽉 막혀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서 뒤에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멍 하나 뚫어서 신경 근처까지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 좁아져 있던 신경길 자체를 황색인대나 이런 걸 제거해서 길을 열어줬고 네. 길을 열어줬더니 이제 4번, 5번 쪽 신경길이 넓어졌죠. 넓어지니까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도 다리 쪽까지 잘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도 엉치랑 다리 저리던 증상은 금방 회복되셨고 보행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근육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근데 이 환자분은 다행히도 근육이 돌아오셔서 보행장애도 해결돼서 잘 치료된 대표적인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척추관 협착증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64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세 어르신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부터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 엉치 통증이 점점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종아리 뒤쪽으로 당기게 아프셨고 이제 주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셨는데 그 주사 치료 받을 때만 이렇게 효과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염증을 녹여주는 치료긴 하지만은 이게 효과 기간이 길면은 상관이 없는데 점점 짧아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주사 치료는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경이랑 뼈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네. 내원하셔서 찍은 MRI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3번, 4번 사이에서 신경길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넓혀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3번, 4번 쪽에 앞쪽에 디스크도 좀 있고 뒤에 황색인대도 두꺼워져서 좁아져 있었는데 이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준 거예요. 뚫어져서 뒤쪽에 좁아져 있는 데를 넓혀주니까 신경길도 하얗게 열려 있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이제 시원하게 내려가면서 환자분 엉치 다리 쪽으로 아프던 통증도 시원하게 풀려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예후가 좋았던 77세 어르신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주사 치료 이제 뭐 수차례 받아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적절한 주사 치료 횟수가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횟수로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이게 보통 처음에 이제 효과가 있었던 기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있는 기간 자체가 일주일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는 그만해야 되는 거고 뭐 횟수로 그냥 말씀드리자고 하면 한 3번, 4번 이상 받으면데 효과가 없다. 네. 그럼 그때쯤이면은 이제 주사 치료는 그만 받으실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사 치료의 효과가 유지되는 그 기간을 좀 잘 보시고 뭐 며칠, 뭐 하루 이틀 하고 또 아프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주사 치료는 거기서 멈추셔야 되고 다음 단계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을 한 적이 있어도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어도 이 단일공 내시경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다음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 사례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협착증이 있으셔가지고 4번, 5번 쪽에 이제 척추 유압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유압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양쪽 엉치 쪽으로 통증이 있다가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셔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4번, 5번 쪽에는 이제 나사못이 들어가 있고 뒤쪽이 열려 있어서 신경길이 잘 열려 있는데 이 3번, 4번 쪽에 뒤쪽에 황색인대도 있고 이제 디스크도 좀 가라앉으면서 신경길이 좁아서 이제 협착증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꽤 계세요. 이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행받은 분절에서 재발이 없고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수술이지만은 결국에 허리가 이제 5분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 분절을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렸기 때문에 주변 분절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퇴행성 변화가 좀 빨라지실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위에 분절에서 퇴행성 변화가 오신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번, 5번 쪽에 나사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3번까지 나사못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연장해 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크게 수술을 하기보다는 이제 막혀 있는 신경끼만 뚫어줄 수 있는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요.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3번, 4번 쪽에 신경길이 꽉 막혀서 안쪽에는 신경 다발들이 눌리고 있었는데 시행 후 사진 보시게 되면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구멍 하나를 뚫어준 거예요. 뚫어줘서 이쪽 부위에 하얗게 신경길을 열어줬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 자체도 뭐 고속도로처럼 쫙쫙 내려가셔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엉치 다리 저리던 증상이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전과 치료 후의 MRI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요, 이제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를 저희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방송 보시다가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인 부분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필요 없다. 나는 좀 상담을 좀 전화 연결 말고는 좀 내용을 접수해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젊으신 분이에요. 5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53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뭐 전에도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5년 전에 척추 시술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시술 받으시고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시고 허벅지 뒤쪽으로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으시고 굉장히 활동적이셔서 뭐 등산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여가 활동을 즐기셨던 분인데 이렇게 등산을 안 가고 집에만 계시면은 이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린 거가 이제 조금 괜찮으니까 계속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게 좀 우울감도 있고 이런 증상이 있으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원해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 4번, 5번 쪽에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요 손톱만 요만한 것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좀 힘들고 대신에 이제 쉬면 좋아지고 이래서 집에만 계셨던 건데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막혀 있었는데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줬고 이쪽 부분에 이제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제거해서 신경길을 열어줬더니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밑에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통증 자체가 가벼워지고 전에 좋아하시던 뭐 등산 같은 거랑 여가 활동도 좀 다시 즐기게 돼서 잘 지내게 된 좋은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몸이 좀 이제 아프게 되면 역시 마음에도 좀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마음에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작은 부분 때문에 그렇게 활동이 불편했다면 진짜 병원에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또 이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해서 조금 더 상태가 악화됐던 그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사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사례가 조금 그런 사례인데 네. 이번에도 이제 53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통증만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시다가 이 점점점 효과가 짧아지지만은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왼쪽 발바닥 감각이 좀 둔해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요 정도 오시면 사실 이제 신경 변성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는 빨리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시기를 좀 놓치셨죠. 놓치셨더니 결국에는 이제 다리 근력 약화가 오셔가서
이때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고 내원해서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서 오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더 사진 자체가 좀 심하죠. 그래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3번, 4번이랑 4번, 5번, 5번 꼬리뼈 세 분절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마디네요. 네, 이렇게 세 마디 정도가 막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뭐 유압술 같은 큰 수술로 한다고 하면은 나사못을 양쪽으로 4개씩 넣어서 8개를 넣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젊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막혀 있는 신경길만 뚫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이게 분절이 세 분절이기 때문에 시행 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구멍 하나는 아니고 이제 각각 분절에 구멍 하나씩 뚫은 거죠. 그래서 3번, 4번, 4번, 5번, 5번 꼬리뼈 쪽에 막혀있던 길을 하기 위해서 구멍 3개를 뚫어서 네. 뒤쪽에 신경길을 열어줬더니 이제 신경 다발들이 잘 내려오고 환자분 이제 다리 아프던 증상은 금방 회복됐지만은 이제 근력이 돌아오신 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근력이 돌아오셔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53세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셨지만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저희 이종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에는 어떤 치료법이 적절할까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고요. 허리,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다 좋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2세예요. 네, 72세시고요. 저희 이종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예. 예,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종민입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어요? 허리가요. 한 30년 전부터 뭐 네. 척추가 약간 4분 5분이 한 어긋났다 그랬어요. 그때 네. 그때 MRI를 찍었는데요. 네. 어긋났는데 그때 조금 치료하고 뭐 별 아프지 않고 뭐 괜찮았어요. 그 지났는데 가끔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었지. 그런데 얼마 한 7월 달에 네. 갑자기 허리가 사타구니 여기도 허리하고 상관이 있는가 봐요. 나는 네. 고관절이 안 좋는가 싶어 병원에 가서 MRI하고 다 찍고 검사를 했는데 사타구니 여기가 좀 안 좋고 조금 많이 안 좋더라고. 그때는 안 좋다가 다리 허벅지가 뒤에가 아니고 앞쪽 여기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가 조금 더 있으니까 무릎까지 조금 약간 안 좋은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네.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많이 아프진 않는데 네. 더 4분 5분만 그런 게 아니고 3번까지 3번까지. 어긋나가지고 디스크가 터져가 나왔대. 네. 디스크가 터져가 나와가지고 시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프진 않고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그렇게 조금 그렇지. 그래서 시술을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일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그냥 잘 괜찮았고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더 나았어요. 그런데 조금 조심을 하니까. 네.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8월 중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셔서 일어나기 힘드셨어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원래 엉치. 척추 엉치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겨우겨우 옆으로 해가지고 또는 일어나가지고 살 움직여가지고 또 그날 조금 일을 하고 왔어요. 그래도 네. 어쩔 수 없이. 그래가 오후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랬나 하시고서 오후에 집에 와서 누워 있었더니 더 못 일어나겠는 거라요. 더 못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서 어째 또 그때 있나가 우리 아들 와가지고 네. 병원에 가서 해가지고 이제 작은 병원에 가서 그냥 MRI 안 찍고 그냥 검사해가지고 네. 그 치료를 주사를 3번을 맞았어요. 등에. 네. 3개를 그때까지는 이튿날 자고 나니까 훨씬 좀 나아요. 네. 그리고 또 더 날이 갈수록 좀 더 낫대요. 낫고 조심하고 그래 이제 말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 지금 앉으면은 엉덩이가 나는 엉덩이 밑에 거기가
좀 이렇게 탁 앉으면 안 좋고 네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오른발 발바닥이 자고 오른쪽. 일어나면 딱 발바닥 짚어보면 딱 안 좋은 느낌이 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토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은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 4번, 5번 쪽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셨는데 심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럭저럭 잘 지내오시다가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뼈가 어긋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잘 지내시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지금 생기신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3번, 4번 쪽이 나빠져갖고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신경이 눌리고 있는데 지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기 힘들거나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나 그리고 뭐 근력이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한 3번 정도 받으셨는데 결국에는 치료가 안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치료 같은 경우는 뭐 풍성확장술 같은 시술도 있고 그리고 간단히 디스크만 제거해주는 뭐 단일공 내시경 같은 수술도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맞는 치료법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MRI 검사를 하고 그 영상을 봐야지 알 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시술이랑 수술을 둘 다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더 심해지기 전에 근력 저하가 오기 전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치료 시기를 좀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주셨거든요.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 계획 잘 세우셔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생방송 시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 치료 사례도 만나봤고 전화 상담도 해봤는데 네. 이 단일공 내시경 치료로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확실한 그 치료 대상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일까요?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 치료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와 이런 반복적인 시술에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 치료인 수술로 가야 되는데 이 수술 같은 게 이제 큰 수술이거나 아니면 몸 안에 나사못이랑 뭐 인공뼈를 넣는 게 대부분 두려워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단일공 내시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에 이제 최소 침습이라서 뒤쪽에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근육을 살려놓으면은 이 수술 후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얘네가 뭐 전방 전이증 같은 이런 환자분들이 나사못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를 근육으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도 수술 후에도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예후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척추 치료 자체가 계속 최소 침습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이 척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 자체가 질환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노화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점점 고령이 되시고 고령이 되시다 보면 이제 전신 질환들이 많이 생기면서 만성 질환자가 많으시는데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소 침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일공 내시경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받았을 때 아주 예후가 좋을 만한 그런 치료 대상들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척추 질환 치료는요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은 무엇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잘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치료 사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료 사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72세 여성분이시고 역시 척추관 협착증을 알아오셨네요. 네, 이 사실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 환자분들이 제일 많기는 하죠. 결국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7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처음에 이제 허리 엉치 통증이 있었습니다. 네, 이 통증 자체가 허벅지랑 종아리를 타고 점점점 내려왔고 좀 한 100m, 200m 걷다 보면은 이제 종아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은 증상으로 이렇게 내원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통증 클리닉 같은 데 가셔서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다가 점점점 없으셔서 내원하셨고 내원하셔서 찍은 MRI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길이 좁아진 협착증이 있게 됩니다. 이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 엉치랑 허벅지도 아픈 증상이 있지만은 네. 뭐 가만히 있거나 쉬면은 괜찮은데 걷다 보면은 이제 다리 쪽이 터질 것 같고 이렇게 뭐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되고 또 좀 쉬었다가 걸으면 또 괜찮아지는 이런 간헐적인 파행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증상이 또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런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협착증이 있어서 수술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 6번 쪽에 신경길이 꽉 막혀 있었는데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2개 뚫어서 뒤에를 열어준 거예요. 열어줬더니 뒤에 신경길이 하얗게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전과 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던 그런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척추뼈가 골절이 돼서 시술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단일공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가 봐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54세 남성 환자분이셨고 20년 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척추 2번 뼈 쪽에 골절이 있으셔가지고 그쪽 골절 뼈에다가 시멘트를 채워 넣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받고는 이제 좀 차도가 있다가 나중부터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셨고 이렇게 앞쪽에 있는 척추체가 무너진 채로 좀 지내시다 보면은 뭐 협착증 같은 게 좀 더 잘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계속 달고 사셨다가 점점 양쪽 다리 저리 증상이 있으셔갖고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했더니 이제 위에랑 상관없이 이제 4번, 5번 꼬리뼈 쪽에 신경길이 꽉 막혀서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신경길이 꽉 막혀 있었는데 네. 이거를 뚫기 위해서 구멍을 2개 뚫어서 뒤쪽으로 길을 넓혀준 거죠. 넓혀줬더니 신경길이 하얗게 열려 있고 안쪽에 있는 신경 자체도 밑에까지 잘 내려가서 이제 환자분 허리 아프시는 거랑 이제 엉치다리 저리던 것도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뼈 골절로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역시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적합한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9세에. 69세시고요. 지금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시고 고민이신지 이종희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한 12년 전에 허리 협착증으로 나사 못 받아가 4번, 5번을 수술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네. 한 5년 있다가 또 시술을 한 번 했어요. 시술을 한 번 했는데 그도 똑같아가지고 계속 물리치료 받고 이래 하다가 지금은 허리가 아픈데 협착증이라 가기는 가는데 어디가 아프나 하면은 왼쪽 응치가 아파가지고 거기서 그걸 했는데 뭐 병원에 가니까 염증이 있어서 염증 치료를 했는데도 한 며칠은 괜찮은데 또 아프고 지금은 어디가 아프나 하면 지금 허벅지 앞쪽
네. 앞쪽이 많이 아프거든요. 이거는 왜 이러는 거? 그 수술 받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증상이 좀 어떠신가요? 통증 자체가 좀 나아지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증 양상 자체가 바뀌신 건가요? 거의 같아요. 통증은 비슷한데 예, 예, 허벅지 앞쪽 거의 통증같이 같은데 네. 허벅지만 지금 조금만 걸으면은 힘도 없고 네. 좀 앉아서야 되고. 네. 그 허벅지는 양쪽 다 아프신가요? 예, 양쪽이 똑같은 양쪽이 증상이에요. 똑같이 아프시고 걷는 거는 힘이 잘 없어요. 걷는 거는 잘 걸으세요? 걷는 것도 조금 가면은 음. 한 얼마 조금 뭐 가면은 앉아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힘이 없는데. 그 전화 주신 내용 토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12년 전에 이제 4번, 5번 쪽에 척추 유압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받은 후에도 뭐 그렇게 크게 차도는 없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새롭게 이제 허벅지 앞쪽에 통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사례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유압술을 받으시면 그 분절에서는 재발은 없지만은 이 위에 분절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허벅지 앞쪽 통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번, 4번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통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유압술 한 윗분절에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시면서 지금 통증이 생기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문진을 한 다음에 해야지 가능하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위에를 신경끼를 넓혀주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한번 치료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삐끗하셨네요, 허리를. 네. 그래서 68세 남성 환자분이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4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든 다음에 다시 한번 삐끗하면서 디스크가 또 튀어나오신 거죠. 그래서 네. 허리 통증이 이제 심해지시고 오른쪽 엉치 다리까지 통증이 저림 증상이 있으셔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고 대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4번, 5번 쪽에 이제 디스크도 꽤 있으시고 뒤쪽에 이제 황색인대도 두꺼워지면서 협착증이 있으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행 전에는 지금 앞쪽에 디스크도 있고 황색인대가 있어서 신경끼리 눌려 있는데 이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5번 꼬리뼈 같은데 여기 앞에 디스크 있던 거를 단일공 내시경으로 디스크도 터져나온 부분을 제거를 해드렸어요. 이게 단일공 내시경 계속 뭐 협착증만 풀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뭐 디스크 같은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에 분절은 구멍을 뚫어서 뒤에 신경끼만 열어줬고 밑에 분절은 구멍을 뚫어서 신경끼 열어주고 앞쪽에 터진 디스크도 제거해줌으로써 환자분 이제 다리 아프고 저린 증상이 좋아진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68세 남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 이종우 원장과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 치료법들 알아봤고요. 또 그 다양한 치료 사례들까지 살펴봤는데요.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치료라는 거는 일단은 비수적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데 이 효과가 없는 비수적 치료를 반복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허리랑 신경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병원마다 수술을 선호하는 병원도 있고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보다는 두 가지 다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야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병원을 꼭 한 군데만 가지 마세요.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가서 내 상황을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너무 많이 가다 보면은 오히려 혼동이 올 수 있지만은 한 두 군데 정도 가서 중복된 이제 답변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치료 방향이 설 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허리 통증 치료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